지금 여러분께서는요, 노영의 뉴스 세대 함께하고 계시고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매일 직접 선정한 뉴스 이면을 저만의 시각으로 탈탈 털어드리는 영의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해 5월하고 6월달, 어제 6월 2일 보도에 뉴스타파가 낸 기사가 있었습니다.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십시오.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귀 쫑긋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. 2008년도에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. 2008년도. 이 사건은 당시 유행하던 이른바 재벌 테마주 사건이었는데요. 말하자면 재벌 3세나 4세 이런 재벌들이 투자했다는 정보를,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재벌들이 투자했다 이런 정보를 흘리면서 주가를 띄우고 치고 빠지는 조작범죄를 말하는 건데요. 당시 조모라는 28살짜리 고졸 청년이 50억을 들여서 뉴월코프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. 그런데 언론에다가는 이 회사를 두산그룹의 박영호 전 회장의 차남인 박중원 씨가 인수했다고 알렸고요. 그 박중원 씨가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. 조선일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쿠웨이트인가 어딘가에서 또 투자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뉴월코프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고 나니까 엄청 뛴 상황에서 이 조 씨는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회사 돈을 횡령을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왔겠죠.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회사들을 2개, 3개 다 인수를 하고요.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띄고 횡령을 했는데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노선영 전 국무총리 아들인 노동수 씨. 근데 이 노동수 씨와 이 노선영 씨 아들들은 전부 다 재벌가의 사위들이었어요. 현대가 사위도 있고 누구네 사위도 있고 이렇게. 어쨌든 이 재벌가 사위들.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황제 테니스를 주선했던 선모 씨. 이 사람을 통해서 재벌 3, 4세들이 모두 다 여기 구름같이 울려들어가지고 이 일을 관여했다는 거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재벌 테마주 사건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누가 저질렀다고 결론이 났느냐? 아까 말씀드린 28살짜리 고졸인 조모 씨가 저질렀다고 결론이 그냥 났다는 거예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일을 저질렀을 때 조 씨는 28살이었어요. 학력은 고졸이었어요. 그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일했다 그래요. 그러다가 자동차 딜러를 했다는 겁니다.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고졸이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, 그리고 자동차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그 사람이 50억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서 이런 종류의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재벌 3, 4세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만들어냈을까요?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어마무시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이분이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? 사람들이 모두 그걸 다 궁금해했죠. 그런데 검찰이 밝혀내지 못합니다. 조 씨 혼자야 이렇게밖에 못합니다. 당시 재판에서 이 조 씨라는 사람이 입을 엽니다. 내가 횡령한 돈은 사실 나 혼자 쓴 게 아닙니다. 여기에 돈을 댄 누구누구가 있고 누구누구한테 돈을 썼고 결과적으로 횡령한 그 돈의 일부는 누가 가져갔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인 진영구 전 검사장이란 말이에요. 조 씨는 진영구 전 검사장에게 3억을 줬다. 그러니까 진영구 전 검사장이 3억을 갖다 썼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. 공소장에는 진영구 전 검사장 이름도 안 나와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조 씨는 한동훈 장관의 장모 아파트까지 가압류를 해버립니다.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일개 고졸 범죄자가 검사장을 상대로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뉴스타파 보도를 따져보니까 진영구 전 검사장은요, 이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다 등재가 돼 있었어요. 또 한동훈 장관의 처남인 전직 검사는 주가 조작범이 소유했던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두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씨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 조 씨의 1심 변호인은 그 진영구 검사장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변호사였는데 역시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습니다. 게다가 이 조 씨 아버지는 당시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어요.
이상하지 않아요? 이 범죄자의 아버지가 왜 부장검사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을까요? 또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출정이라는 명목으로 2년 동안 280번이나 검사실을 드나들었다는 겁니다. 원래 검사실은 수사받을 때 드나드는 거지, 형이 뭐 재판이 시작되거나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 드나드는 게 아니죠. 그런데 이상하게도 280번이나 검사실을 드나들었고, 이때 검사실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.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검사실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습니다. 물론 유상범 의원은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. 어쨌든 조 씨는 이례적으로 더 놀랍게도 외조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. 보통 부모님은 모를까 할머니 할아버지,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참석하라고 형 집행정지 안 해주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이례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고 나갑니다.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나가서 안 돌아와요. 즉 도망간 거죠. 그런데 도망간 다음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찾지를 않아요. 그래서 9년 5개월 동안 바깥에서 편하게 살아요. 뉴스타파가 이 사람을 추적 보도했습니다. 어디 갔어요? 왜 안 잡아요? 막 물어보니까 검찰에서 갑자기 3개월 만에 또 잡아드립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뉴스타파는 그래서 처가가 주가 조작 연루범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당시에 7년차 검사로 부산지검에서 근무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. 장인과 장모님과 이 주가조작범과 이런 관계인 것 같고 당신 선원과 이런 관계인 것 같은데 전혀 몰랐습니까? 라고 물어봤죠.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.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. 라고 대답했고요. 진영구 전 검사장 측에서도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가만두지 않겠습니다. 라고 했답니다. 지선 때문에 요즘에 말이 많고 지선에 대한 관심만 지금 많죠.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해서 제가 화두로 던져봤습니다. 더 이상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화두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던져본 영희 생각이었습니다.